이런 걸 보시면 사건이나 이렇게 상황별로 가능한 한 띄었는데 대박이 1863년에서 18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10년간 권력을 잡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하는 것, 흥선대원군이 국내 대내적으로 개혁정치를 단행하는 배경, 거기 1번 하는데 뭐 삼정문란, 그렇지, 1번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수치체제의 문란, 세금 걷는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전정이라는 토지세, 군정이라는 국방세, 그리고 빈민구제책을 실시한 환곡, 3정이래. 즉 세금 걷는 제도가 지방관 수탈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 정치를 단행하였다 하는 얘기야. 그와 관련하여 먼저 세도 세력인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세력들을 추출하고자 했고, 그리고 토지개혁 사업인 양전사업을 하고, 근현대사에서 양전사업이라면 흥선대원군 조항하고 대한제국에밖에 안 나와. 그 딱 두 군데만 나와. 양전사업 하는 얘기가. 그리고 군정개혁의 일환으로 동단위로 군포를 내서 동포제, 곧바로 이것이 호 단위로 군포제에서 호포제 이렇게 바꾸는데 편의상 호포제라고 불러. 그리고 환국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면단위 창고제도 하는 사창제죠. 그리고 지방의 백성을 못 살게 하는 양반림네들에 의한 서원철폐령을 단행을 해. 이 서원철폐를 실시한 이 사람들이 3명 있는데 18세기 영조라는 사람이 있고 19세기에 철종이 있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있고 그리고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세도 세력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최고의 정치 권력 기관이 비변사라는 데인데 이 비변사를 1864년에 비변사였던 정치 기능은 의정부로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 군사 기능은 삼군부로 돌려보내고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을 다 없앤 다음에 1년 뒤인 1865년에 비변사 자체를 없애요. 폐지 이런다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다시 세우고 경자가 어디 갔냐? 경복궁 증거이래. 이게 거의 완성될 무렵에 또 불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세워요. 경복궁 증거이래. 이러는 과정에 돈이 필요하니까 사대문 통행세하는 문세를 받고 그리고 원납전이라 불리우는 강제 기부금을 받고 그래도 재정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상평통보를 100원짜리 상평통보 현 시가의 100배가 되는 돈에서 당백전하는 이 화폐 발행을 단행을 해. 이러면서 거기 대전이통 육전조례 이건 이 지방관 수탈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대전이통 육전조례는 수치체제의 문란을 즉 공무원을 법을 통해서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도예요. 대전이통과 육전조례는 그러면 민생이 안정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러한 흥선대원군이 대내적인 개혁정치 나름대로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게 결국 크게 성공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개혁의 아쉬운 점, 한계가 있다. 어떤 사회든지 개혁의 한계라면 권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개혁이다. 이걸 일컬어 체제 내의 개혁 이래. 다른 말로 하면 지배체제 유지. 똑같은 말이야. 체제 내의 개혁이라는 말이나 지배체제 유지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야.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의 개혁에 불과했다. 이걸 지배체제 유지 이런다고. 항상 개혁이 갖고 있는 한계는 지배체제 유지. 다른 말로 체제 내의 개혁에 불과했다. 이러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즉 임술밀란으로 대표되는 밀란이 한참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내적인 개혁 정치를 단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는 이상한 모양의 배, 즉 서양배, 이양선이라 불리는 서양배들이 통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대외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외 사건과 관련한 사건이 나는 배경이 뭐냐? 그 3번 통상수교의 거부야.
서양배들이 통상수교를 요구했는데 흥선대원군의 대표들인 조선정부가 거부하더라. 이걸 다시 말을 바꾸면 자유무역 거부. 통상수교의 거부나 자유무역 거부나 같은 얘기야. 단 흥선대원군 대외적 사건 발생은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 첫째, 1860년 병인년에 천주교 박해 사건, 병인박해. 프랑스 베르누 대주교를 포함한 9명의 외국 신부를 포함한 8천여 명을 박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그러고 난 7월에 미국배 제네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올라와서 불태운 사건이 벌어지는 제네럴 셔먼호 속각 사건. 그리고 병인박해를 핑계로 청나라에 주둔해 있던 프랑스 군함이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져. 이걸 병인년에 소양으로 한키가 난립혔다 해서 병인 양요 이런다고. 특히 중요한 게 양요양. 병인 양요. 누가? 프랑스가. 어디로? 강화도로. 서울 들어온 입구인 강화도로. 과거 신라 때 혈구진이라고 불렸던 강화도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왜 우리 프랑스 신부 죽였냐? 이거보다는 오픈더도 통상을 요구해. 그러니까 목적이 통상에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2년 뒤에 독일인 오페르트 도글미스 사건 하는 게 벌어지고, 그리고 1871년 거기 아까 미국배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핑계로 미국이 들어와요. 역시 미국도 왜 제네럴 셔먼호 불태웠냐라기보다는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신미양요, 즉 미국에 의한 1870년 신민년에 미국이 역시 강화도로 들어와. 특히 중요한 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어디 강화도 하는 거. 이 신미양요 직후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미국을 물리쳤으니까 더 이상 서양 애들하고 놀지 말아라. 그래서 전국에 18,000가에 해당하는 화해를 배척하는, 즉 서양과의 교류를 배척하는 비석을 세우지. 이게 그 유명한 촉합이 건립. 이런 대외적 사건에 의는 외세 침략을 10년 잠깐이나마 막았다. 그런데 아쉬운 점, 한계가 있더라. 이건 뭘 가져오냐?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부족. 한계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부족. 다른 말로 하면 근대화의 지연. 당시 세계 흐름을 잘 몰랐어. 그래서 한반도가 근대화가 늦게 나타나 이는 결국 일제 침략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부족 혹은 근대화의 지연이라는 한계를 낳아요.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 10년의 상황이야. 대내적인 개혁을 대안하는 배경 삼정문란, 한계 체제내의 계획에 불과했다. 대외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 통상수교의 거부. 거기에 대표적인 사건은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양요,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양요. 그렇다고. 자, 이에 대한 문제. 1. 19세기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재정개혁에 관하여. 틀린 것. 1. 호단위로 국방세를 하는 호법법을 실시하여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게 된다. 그렇지. 16세기 군포징수의 이래로 국방세를 내지 않았던 양반이 300년 만에 국방세를 내게 돼요. 2.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하여서 화폐제도를 개혁하자 하였다. 당백전은 화폐인데 100원짜리 상평통보인데 원납전은 화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강제 기부금을 뜻해. 원납전이라는 화폐는 없어요. 상평통보를 강제로 기부받았다 해서 원망하면서 납부한다 해서 원납전 이러는 것이지 화폐를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원납전이라는 화폐를 이래서 틀려. 3. 삼정 중 가장 폐해가 심했던 건 환곡으로 사창제로 바꾸게 된다. 그렇고 4. 전정,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양전사업을 실시하였고 지방관과 토착 호족, 즉 지방 양반님들 토가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마구 뺏고 혹은 헐값에 사들이는 겸병행위를 금지케 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4번 문항은 전정개혁에 해당되고 3번은 환곡, 환정개혁에 해당되고 1번 문항은 군정개혁에 해당되고 2번은 원납전 때문에 틀렸고 틀린 건 2번이었지. 다음 문제 2.
흥선대원군 개혁정치인데 관계가 없는 사항. 1. 권력기관인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화했다. 그렇지. 정치적으로. 2. 군역제도를 호포제로 바꾸고 양반들에게 군포를 내게 하였으며 3.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전부 철폐해서 백성을 보호코자 하였다. 전부 철폐는 아니지. 사액서원인 47군데를 제외하고 임금으로부터 액제를 하사받은 그 사액서원이라죠. 사액서원인 47군데를 제외하고. 그래서 모두 철폐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어. 4. 대전해통을 편찬 시행세 측 시행세목을 모아서 이후에 변공하는 육전조례를 편찬케 한다. 그렇고 틀린 건 3번 이렇지. 다음 문제 3. 오늘날 가나는 같은 인물이 상시문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틀린 것. 오늘날 급선무를 논하자면 이 괴산에 있는 만동묘를 다시 설치하고 서울지방서원을 흥기 다시 일으킬 것이며 토목공사와 언납전의 경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몇 가지 문제를 전하께서 어린 나이에 정사를 전담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임금이 친정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생긴 일이니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의 시위를 높이되 나라 정세에는 종친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위는 높이되 나라 정치는 간섭하지 못하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흥선대원군 얘기하는 거지. 지위는 높여주되 정치인 개입 못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친이 그럼 정치를 누가 하라는 얘기냐? 임금이 친이하라 하는 얘기지. 소위 임금의 친정 요구야. 고종의 친정 요구. 거기에 아울러 뭘 주장하느냐? 서원철폐를 주장해. 이게 1813년 유명한 최익현의 상소야. 1813년이 개유년이기 때문에 개유상소라고 부르는데 내용은 고종의 친정 요구. 고종의 친정 요구란 결국 흥선대원군 물러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울러 서원철폐. 그래서 결국 73년 11월 흥선대원군이 물러가게 돼요. 이 상소를 계기로. 자, 유명한 최익현의 개유상소의 얘기야. 그리고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5가지 폐단을 열거하겠습니다. 뭐라 그래? 불가소 그랬지. 5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뭐가? 개항이. 이건 76년이면 갑을병에서 병인데 병자지부서라고 해. 병자상소. 병자년의 상소야. 이건 개항 반대 상소죠. 76년. 역시 최익현의. 그래서 가나는 다 최익현의 상소야. 틀린 거 이랬는데 1. 서원철폐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다. 그렇고 2. 흥선대원군이 하해를 들고 나오고 있다. 그렇고 직설적으로는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장면이야.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흥선대원군 물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3. 나는 일본 개항 요구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그렇죠. 개항 반대 상소. 4. 나는 조선책략유포를 계기로 올린 것이다. 조선책략유포하고는 관계가 없어. 조선책략은 1880년 이로부터 4년 뒤에 들어와요. 들어오기 전 얘기야. 그래서 4번망은 틀려. 다음 가라의 흥선대원군 정책에 대한 즉 국사교과서에 써있는 얘기인데 흥선대원군이 집정 권력을 잡은 63년에서 74년까지 10년간 대내 격동시키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있는데 첫째 대외적 위기에 결단력 있게 대응. 이게 가요. 그리고 나는 국내 정치 부패에 과감하게 대처. 이게 나하고 긍정적인 얘기죠. 조선사의 문제점을 골칠했던 실천적 개혁가로서 이게 다하고 그리고 부정적 평가. 봉건 제도의 이 체계적 위기를 국왕의 전제권 강화라는 시대착오 방법으로 이게 라고 극복하자 하였다. 흥선대원군의 부정적 평가는 첫째, 세계 정세에 어둡다. 그리고 체제 유지 측면이 있다. 이거요. 자, 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디지? 자, 1가 대외 위기 결단력기 대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문항 1. 미국과 프랑스 함대를 강화돼서 격퇴한 얘기를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물리친 즉 국내 정치 부패와 관련해서 세조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당파 신문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모습도 있다. 그렇고 그 실천능력 있는 개혁가하고 관련해서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의정부는 정치 기능을, 상근부는 군사 기능을 비변사가 갖고 있던, 그리고 부정부패한 즉 탐관오리 관리들에 대한 처벌을 해서 대전 회통을 편찬하였다. 그렇지. 봉건제도의 체계상 을기를 왕권 강화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정 일어나 문벌 폐지. 재정 일어나 문벌 폐지는 가보개혁이에요. 갑신정변이 주장하고 가복에서 채택된 얘기야. 흥선대원군하고는 관계가 없어. 흥선대원군은 체제이죠. 문벌 폐지가 아니라. 문벌 폐지란 양반신부제 폐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항은 틀려. 다음 문제 5. 신문기사에 밑줄 친 이 전쟁이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침략을 통하여 약탈문화재를 본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한국 프랑스도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약탈해간 왜 규장가. 그래서 이 전쟁이란 병인양요지. 프랑스가 강화로 쳐들어온, 이게 프랑스 국가가 실시한 건 아니야. 청나라를 노리고 세계 8개 나라가 이 중국 청나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프랑스 군함도 들어와 있다고. 로즈제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5척의 군함이. 그 로즈제득이 돈벌이로 들어온 거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시킨 거 아니야. 본국 정부는 알지도 못했어. 여하튼 이 병인양요와 관련해서 맞는 설명. 1. 제네럴 셔먼호 소각 사건을 구시로 프랑스 함대가. 제네럴 셔먼호 소각 사건이란 미국 상선이야. 그럼 뭐야? 신미양요야 이건. 신미양요 때의 핑계야. 이 전쟁의 결과로 조선은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조선이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건 뭐야? 1860년 프랑스와의 수교예요. 프랑스와의 수교. 1880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통해서 이 개인의 신앙 자유하는 게 등장을 해. 3. 이 전쟁 직후 전국에 척합의가 확립되어서 신미양요지. 4. 한성근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양원서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이게 프랑스와의 병인양요지. 한문수정 이런다고 그랬잖아. 한성근이가 문수산성에서. 이건 강화도 다리 건너가서 있는 경기도에 있는 거야. 문수산성. 운나무라고 국가에 큰 난리가 있으면 큰 우는 은행나무가 있어요. 문수산성에 가보면. 그걸 유명한 데고, 양원수의 정족산성은 이건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정족은 이게 이 쇠정자인데 솥. 왜 제가 이게 신설로 다리가 4개가 아니고 3개인데 이걸 한자로 정이라고 한다고. 다리 3개인데 이렇게 안 자빠지게. 그래서 솥정자. 솥의 다리에서 정족이야. 원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낭성이라고 그래. 전설상에는 단군의 세 아들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족산성이 원래 이름이 삼낭성이라는 데요. 그건 이제 한자로 정족산성, 전족산성 이러는 거지. 예. 여하튼 한문수정이야.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병인 양요 때 일이야. 1860년에.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6. 다음 사건을 일으킨 국가. 이 개화기는 사건 뒤의 국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 군함 4척으로 강화도에. 두 번째 보시면 정족산성에서 수성장 양원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병인양요 하는 프랑스죠. 프랑스와 관련된 1. 제네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양요를 일으켰다. 신미양요인 미국의 얘기고, 2. 거문도 불법 점령으로 러시아를 견제코자 했다. 이건 영국이죠. 4. 독일 러시아와 함께 1895년 삼국 간섭에 참여했다. 이건 어디야? 대륙국가인 프랑스, 독 이런다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즉 대륙국가의 연합. 영국을 견제할 목적하에 프랑스 들어가네.
4. 임오곤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했다. 이건 청. 영국 청나라. 그래서 해당하는 건 3번 문화 이렇다고. 다음 문제 7. 가 지역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 지역에 관해서 틀린 것. 한반도 중부 경기만 일대에 있는 섬으로 삼국시대 군사유충지고 고구려 영토에 속하였다가 400년 동안 혈구진 혹은 갑비고차라 하였고 신라에 속한 뒤 혈구진이라 불렸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 지냈다고 전해진 만이산 참성단이 있고 청동기 시대 부근이라는 마을에 고인돌로 유명하고 고구려 때 세워진 유명한 전등사라는 사찰이 있다. 어디? 강화도. 이렇지. 옛날 삼국시대에서 그 통일신라 그때는 강하도라고 했어. 한강 아래에 있다 해서 강하도. 이래서 그래서 통일신라 마렵에 이 목젖에 해당하는 혈구 이런다고. 목젖, 사람 목젖. 목젖에 해당한다 해서 혈구지. 강하도를 오늘날 강화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강하도야. 틀린 거. 1. 신명여 당시 격전지인 광성부라는 데를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의 양명학을 집대성한 정제들의 묘를 가보면 된다. 3. 고려가 항몽, 몽골의 항과는 항몽투쟁을 위해서 천도하였던 궁궐을 털어보면 4.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며 파헤쳤다는 남현근의 묘를 보면 다른 건 다 강화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닌 게 하나가 있지. 몇 번? 4번 있지. 오페르트는 뭐 지금 예산이지. 예산군 덕산면. 충청남도 예산이야. 그래서 틀린 건 나 1, 2, 3번은 다 강화도인데 4번은 틀렸지. 흥선대원군 집권과 관련된 7문제.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난 뒤에 개항을 단행하는 개항하는 거야. 개항과 관련된 조약들이 정리하는 거. 1. 개항의 의미. 개항의 의미. 긍정적으로는 외래의 선진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이 활짝 열리니까 근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흥선대원 대여 정책이 근대화 지연이라고 했잖아. 개항은 반대로 근대화의 길이 열렸다. 근대화의 계기 마련. 예를 들어봐라. 이거 전등 전기.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거. 그럼 서양 선진물건이 들어왔다는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식민지화의 계기 마련. 개항의 의미가 긍정적으로는 근대화의 계기인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식민지화의 계기가 되었다. 역시 근거를 대봐라. 외세에 의해서 근대 시설물 중에 전신선, 청나라에 의한 그리고 일본에 의한 철도부설. 이건 도와주기보다는 침략의 용도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개항은 긍정적으로 근대화의 계기 마련, 부정적으로는 식민지화의 계기 마련. 여하튼 부정적으로 식민지화의 계기 이랬으니까 세 번째 뭐라는 의의가 나타나냐? 침략 세력에 대한 반대, 즉 반대한다 침략, 반침략 운동이 출현한다는 점이에요. 침략주의 세력에 대한, 즉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반대 운동, 반침략 운동이 출현한다. 그 대표적으로 의정척사가 있고, 의정척사를 계승하는 항일의 이병이 있고, 또 항일의 이병에 합류하는 동학이 있고, 그렇다고 개화기의 대표적인 침략 세력 반대 운동들이야. 의정척사, 동학, 항일의 이병. 이게 개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중국은 1872년 영국에게, 그리고 미국은 일본은 10년 뒤인 1853년에 개항을 해서 조약은 54년에 맞는데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그로부터 20년 뒤인 76년 일본에 의해서. 그렇지. 3개국 개항인데, 자, 그 3개국 개항에 공통 항목이 있다. 취해법관. 우리나라 법이 적용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불평등의 상징이야. 취해법관 하는 게. 그러면서 그 개항조약, 소위 강화도조약이라 불리는, 그 강화도조약보다는 그 부록편에 해당하는 게 더 중요하다. 했어. 1. 조일 수호조교 부록. 경제와 관련해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락한다. 일본 돈이 한국 개항장을 중심으로 쓰이는 걸 허락한다. 그리고 일본 화폐 유통이 2개나 써있어. 그리고 거리주의 설정, 즉 개항장 심리로는 그 거리주의 설정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거지. 대개 무조달림이다 이래서. 그래서 주요 내용은 첫째,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이요. 얼마든지 쌀 사가도 좋다. 이거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자 무제한 유출 허용. 그리고 두 번째, 무관세 조항. 세금 받지 않으면 이거 무관세 조항. 그리고 무항세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별 의미 없고, 요즘 말로 하면 무항세는 주차비 안 받는다 뭐 얘기인데 별 의미 없어. 여하튼 이 조일무역규칙이 중요해. 조일 수호조계라는 강화도 조약의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조일무역규칙이래. 그리고 두 번째 계양조약이고 서양과 최초의 계양조약인 1882년 4월 달에 조미수호조약. 이건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 목적하에 청나라가 알선하였고, 또한 주변 국가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으뜸 주인의 권리, 종주권 과시라는 의도도 숨어 있어. 사실 조미수호조약 때 조선은 그냥 도장만 찍었고 실제 조약 갖고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한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 이 관리가 와서 심의 결정을 다 했어. 여기 찍어 그럼 조선 안 들어가고 도장만 찍는 거야. 한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조미수호조약인데 사실은 청나라 관리가 다 했어요. 와갖고. 자, 이런 조미수호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것. 물론 개화파의 노력도 있겠지만 개화파의 노력은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영향이 준 책자가 있다. 그게 뭐냐? 뭐요? 아까 잠깐 언급된 뭐요? 조선책략이라는 책자지.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자가 영향을 준 게, 조선책략은 1880년 9월에 김홍집이라는 인물이 갖고 들어오는데, 이 책자가 영향을 준 건 첫째, 위정척사 사상가한테 영향을 줬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 만인서 사건이다. 영남 만인서 이러는 거. 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1881년에. 그리고 개화사상가한테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조미조약 체계를 낳는다. 1882년 4월에 그런다고. 이 조미조약 체계에 영향을 준 것 조선책략 얘기야. 그래서 조선책략을 기준으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자가 1880년 9월에 들어와서 한반도사의 다음엔 81년 위정척사 사장관한테 영향을 줘서 만인소 사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집단 상소가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개화사상가한테 영향을 줘서 조미조약 체계를 가져왔다. 그런데 이 영남만인서는 그 문제를 안 해놔서, 영남만인서가 갖고 있는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의 개화 시책 반대야. 그리고 조선책략의 논리를 채택하는, 조선책략의 논리가 널리 퍼져난 유포 반대. 아울러 서학이라는 서양사상, 즉 천주교의 유포 반대. 요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 만인서란 집단 상소야. 만 32명이 서명을 했다는. 그래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에서 만인서 이런다고. 현재 그 상소문 원본을 서울대학교 교장각이 갖고 있는데, 저게 만인서 사건 하는 만인서야. 중요해. 자, 이 조미조약. 주요 내용.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인데, 거중조장. 안에 들어가서 양자로 조정해 줄게. 그러니까 상호협조. 이게 서로 돕자. 이거지. 만일 미국이 어려우면 조선이 돕고, 조선이 어려우면 미국이 돕고, 이런 논리야. 그리고 협정관세. 일명 낮은 관세열. 한다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한다. 그 협정관세, 낮은 관세를 밑에다가 조선의 관세 자주권, 조선의 관세 자주권 회복. 이래. 왜 일본과의 조약에는 무관세 이랬잖아. 그런데 관세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못했다고. 그런데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우리가 관세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협의라는 방법을 통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하튼 관세 자주권이 회복되었다. 이런다고. 그리고 불평등 조항이기도 한 어려울 때 서로도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의 대접을 내달라는 최국 대우 조항이 처음 등장하죠. 조미조약에서 최국 대우 이랬대. 불평등 조항에 해당돼. 역시 조미 수호조약에도 최법권 조항이 있어. 그래서 최법권, 최국 대우, 불평등 조항을 담고 있는 역시 미국과의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 조미 수호조약, 서양과 놀기 시작하니까 척화비를 철거해야지. 세워놨던 척화비를. 그래서 척화비 철거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배우겠다. 그래서 1880년 초빙에 보답하러 가는 사절단,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보빙사가 파견돼서 이들이 돌아와서 건의해서 근대 최초의 이 공립교육기관이 등장하래. 그 7번째, 인재를 육성한 데서 유경공원, 이러죠. 유경공원. 이 학교 출신으로 유명한 인물이 황성신문을 발행하게 되는 남궁옥이라는 인물이 있고, 독립협회에도 참여를 한, 그리고 유명한 이완용이 있고, 이 학교 교사로 유명한 인물이 헐버트고. 그렇죠. 자, 그게 이 첫째 일본과의 조약, 두 번째 미국과의 조약. 그 이외에 러시아와는 처음에 청나라가 알선하는데 주변 국가가 알선을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약을 맺지. 이걸 독자수교 이래.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랑스와의 수교는 신앙자유, 그리스도교 포고 문제가 걸려 있다. 이렇고. 자, 이게 개항과 관련된 조약들이야. 그에 대한 문제. 자, 문제 8. 정부의 정책이 가에서 나로 바뀌게 된 계기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1. 의정부에서 대마도, 즉 스시마, 대마도주의 서계, 즉 외교문서, 서계 가운데 조신이라는 글자를 일찍이 없었던 일로 격식과 의례에 크게 어긋납니다. 서계를 수정하려고 분부하심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그래라 했다.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조선의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글이 써있다. 조선과 일본은 상해 관계인데 그게 서계 거부 사건이야. 1868년 메이지신 때부터 끊임없이 매년 일본이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 외교문서에 좀 오만방자하게 조선임금 보시오. 이딴 식으로 글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부산시장 앞으로 외교문서를 먼저 보내는 게 예의인데 부산시장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조선중앙관청의 판서 앞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5번에 걸쳐서. 소위 서계 문제라고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명분이 축적되면 이걸 갖고 강제로 개항을 시키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강제로 개항을 시키게 된다고. 그게 소위 강화도 조약이야.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의정부에서 우리가 근래 서계일로 서로 버티기만 하나 계속 통상력으로 물리칠 수가 없다. 수호조약의 절목은, 즉 조목은 서로 상의하여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때 먼저 이 뜻을 접견 대견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왕이 그래라. 즉 개항 조약 체결을 허용하는 장면이지. 왜 저렇게 바뀌었냐 하는 얘기. 왜? 1.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기 때문에. 이 황춘센이 쓴 책자가 조선책략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3. 프랑스 군함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66년의 상황이죠. 4.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면서 통상개화론이 힘을 얻어서. 몇 번이겠냐? 4번이죠. 자, 개항에는 이 통상개화론의 국내적으로 통상개화론자들의 목소리 덕분에 이러는 것이. 1873년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통상개화론자들이
개항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개항하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야. 해당하는 거 4번이지. 다음 문제 9. 가나다 조약에 대해서 틀린 거. 가. 부산 이외 두 곳의 양구를 개항하여서 이건 뭐야? 조일 수호주교.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죠. 나. 다른 내국의 본주역이 부여되지 않은 특혜를 허가할 경우 동등한 특혜를 미국 관리와 백성, 관민에게 무조건 균점 똑같이 허락해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최국이라고 그러죠. 이건 조미주약. 82년 조미주약. 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오늘날 마포,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상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건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는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거지. 조청조약. 쉽게 얘기하면 조청조약. 이모군란을 계기로. 자, 그거에 관한 설명이요. 틀린 걸 찾아라 하는 얘기. 1. 강화도 조약. 해안 측량권 개항장 설치가 허용되었다. 그렇죠. 개항장 설치, 다른 말로 거류지. 2. 미국과의 조약.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 그렇지. 3. 조청조약.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을 가져왔다. 그렇죠. 청상인이 조선 내륙, 즉 조선 전통시장에서 물건 판다고. 근거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일본 상인이 조선 전통시장에서 물건 팔아. 근거 뭐요? 일본 상인이 조선 전통시장에서 물건 팔게 되는 근거.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되는 조일 소조교 속약, 속편이 되는 약속. 강화도약 때 체결된 거 2. 그래서 조일 소주교 불옥. 이건 강화도약 때고,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는 조일 소주교 속약, 속편이 되는 약속. 그래서 내륙 통상권, 즉 우리 시골 시장, 청나라 장사권, 일본 장사권이 드나들게 되지. 청 장사권이 드나들게 되는 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이모군란을 계기로. 일본 장사권이 드나드는 것도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일 소주교 속약. 그렇죠. 4. 가와 다로 인하여, 즉 강화도 조약, 그리고 다 조청상민 인하여 개항장 객주가 몰락한다. 맞아요? 개항장 객주가 몰락한다. 거리지를 설정해서 거리지 안에만 거주하고 거리 안에서만 무역하라. 거리지 밖에는 중간 판매상인 객주 여각이 활약을 했어. 그런데 그 거리지가 확대가 돼버려. 그러면 개항장 객주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몰라 그래. 그럼 그 얘기야. 개항장 객주가 몰락한다. 다 아는 데죠. 청나라 상인이 직접 시골 농촌에 갈 수 있다. 그래도 돼. 그럼 일본 상인이 시골 농촌에 직접 들어가는 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한 조일 소주교 속약이야. 가가 아니고. 가는 강화도 조약이고. 그래서 가 때문에 틀렸어. 가가 빠져야 돼. 그래서 가 대진에 들어갈 것이 조일 소주교 속약, 속편이 되는 약속. 이게 들어갔어야 돼. 그래서 가 때문에 틀렸어. 다음 문제 10. 다음 조약에 대하여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리 해안을 측량토록 하라. 이게 소위 강화도 조약의 해안 측량권, 일명 연해 측량권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바다 깊이를 재가겠대. 일본인이 한국에서 여행을 다니는데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좌초되면 안 되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군사적 침략이라는 의도가 있어요. 그 나라 수심 깊이를 재갔다는 건 그 나라 쳐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여행은 무슨 하는 얘기지. 그래서 군사적 침략이라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불평등이야. 조선국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와 어느 상인과 조약을 맺을 때, 이건 미합중국의 관민과, 조미주역에서 나오는 최국대우조약. 북경, 한성, 양화진의 청조선 삼국 간의 무역을 허용한다. 이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그렇죠. 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하는 얘기야. 자, 1. 강화도 조약의 해안 측량권과 관련해서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강화도 조약이. 이건 해당 사항 없죠.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건 뭐야? 조청 상민수령 무역장정하는 거야. 예? 다 해당되는 얘기. 이 강화도 조약 후속 조치로 관세를 규정하므로 무관세야. 관세 규정이 없어요. 3. 조미조약. 외국 상인이 내륙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토착 상인에게 타격을 주었다. 외국 상인이 내륙 진출을 허용함으로 토착 상인에게 타격을 주었다. 이건 다죠. 4. 전문에 조선이 청나라 속방, 속국임을 문서화했다. 이걸 종주권 문서화. 유식한 말로 명문화란 문서화예요. 다른 말로 뭐 과시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래서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지.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한 이목을란을 계기로 이건 첫째, 청의 종주권을 문서화했다는 점. 두 번째, 내륙 통상권을 획득했다는 점.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다음 11번.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 줄여서 조미조약. 82년 4월에 조미조약에 대해서 틀린 거. 1. 체육대의 조관이란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죠. 최초로 등장한 거야, 이게.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 이건 일본은이 아니라 어디요? 청은 이래야 돼.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노리는 러일 견제. 청은 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러면 맞죠. 네. 2번 문항은 틀렸어. 3.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서로 돕는다는 거중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미조약에. 그렇죠. 어려울 때 서로 돕자. 일명 상호협조야. 그게 제1항에 있어. 4. 조선에 대한 종래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중국의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즉 종주권 과시라는 의도가 숨어있다. 얘기지. 그래서 틀린 건 2번 문항이야. 청은 러일 견제를 위하여. 이래야 맞아. 청은 러일 견제를 위하여. 이래야 맞아. 그래서 그게 두 개 단락을 얘기를 했어. 첫째, 흥선대항군. 두 번째, 즉 개항조약.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거기 의정척사의 흐름하는 거기서부터